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 여름까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 도시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식당 야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테이블당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됐다 완치된 환자를 봤을 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조금이나마 면역력을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변이가 계속 확산할 경우 모든 진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12%가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확진자 수가 보고된 것보다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는 33%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접종자는 백신 1차만 맞췄고 완치자의 면역 효과도 최소 5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이가 지속해서 확산할 경우 감염 속도를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Much more infectious viruses, much more easily transmitted, even causing more serious illness, are now going to overlay on top of that very high baseline. So what we can expect to see in the course of the next, I think, 6 to 14 weeks is something that we haven't even come close to experiencing yet. 일부 주는 사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미국 전체의 확진자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등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문제는 두 백신 모두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선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변이가 점령하기 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는데 접종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관건입니다.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getting people vaccinated as quickly and as efficiently as you possibly can will always be the best way to prevent the further evolution of any mutant.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각 주 정부에 대한 백신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 백신 공급량을 주당 1,010만 회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해 올 여름이나 초가을까지 총 3억 명의 미국인에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극심한 코로나 백신 공급 부족 사태로 뉴욕 등 전국에서 백신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타임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뉴욕시 인구 절반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한 뉴욕시. 연방정부로부터 백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소가 문을 닫고 기존 예약자들도 일주일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뉴욕시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대적인 타임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뉴욕시 주민의 절반인 5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We're going for an aggressive goal. 5 million New Yorkers vaccinated by June. I am absolutely certain we can do it so long as we have the vaccine. And I am more and more confident because of the action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s coming.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고용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욕시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back our city workforce in May and after because obviously so many are on the job right now, but the folks who work in our offices and do so much important work, we want them back. We want to send a signal to this whole city we're moving forward. Want to see the private sector bring workforces back.
오는 9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도 전면 재개될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시는 양성 판정률이 일주일 연속 3%를 기록하면서 공립학교 대면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 뒤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이 허용됐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모든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의 적절한 백신 공급에 달려있지만 올 봄부터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식당 야외 영업이 재개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식당들에 대한 수정 보건 지침을 발표하고 2개월 만에 야외 식사 서비스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보건 지침에 따르면 식당들은 야외 패티오 등의 수용 인원을 최대 50%까지로 제한하고 직원들의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모든 테이블은 8피트 간격으로 배치돼야 하며 테이블당 허용 인원은 같은 가족 구성원에 한해 6명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다음 주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식당에 모일 것으로 예상돼 업주들은 영업하는 동안 모든 TV와 화면 등을 제거하거나 꺼놔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계속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 다음 달 14일부터 수용 인원의 25% 범위에서 뉴욕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식당 야외 영업이 허용됐지만 이를 위한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야외 영업 규정 발표 후 한인 요식업계는 테이블 간 8피트 거리 유지, 또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 등은 사실상 야외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테이블도 못 받아, 4명이 앉는 거. 6명이 앉은 거는 2테이블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얘기인데 그런 APT로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야외 영업 허용에 대해 경제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테넌트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할 경우 오는 6월까지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26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밀린 렌트비 20% 탕감에 동의할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린 렌트비의 나머지 80%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최소 90일 이상 실직한 세입자나 중간소득 50% 이하인 세입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부정 청구로 지출한 금액이 10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레인 하울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발표한 EDD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EDD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백만 명의 미적격자에게 104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EDD는 부정 청구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늑장 대응을 했다고 감사관은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1000건에 달하는 부정 청구가 접수됐지만 이를 검수하는 데 직원 2명만 할당됐고 7월에 검수 시스템이 자동화됐지만 이미 수천 건이 지불됐다고 전했습니다. 55만 5천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2만 6천 개 주소에서 발생하는 등 동일한 주소로 청구된 사례가 많았고 매일 1000건 이상의 신분도형 신고가 들어와 대응률은 2%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계좌 동결 문제 해결과 재소자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 그리고 기존 사기 방지 정책에 대한 효과 검토도 지난 2015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스트 파사데나와 커버시티 등 지역에는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일부 프리웨이에서는 최소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3시 35분쯤 LA 다운타운 지역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선 트레일러 한 대가 전복돼 화염에 휩싸인 뒤 일부분이 언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실버라도와 본드 산불 피해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에선 여러 차례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남가주 일대에 오늘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웨이의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참치가 진짜 참치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사는 캐런 다나오와 닐리마 아만 씨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서브웨이 지점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식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실제 재료는 참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실 연구 결과 진짜 참치도 아니고 생선살도 아닌 참치의 맛을 내는 다양한 혼합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노아와 아만 씨는 사기와 고의적인 허위 표기 등의 혐의로 서브웨이 측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 측은 판매 중인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참치는 100% 자연산 참치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CBB은행이 하와이주의 한인은행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합니다. CBB은행 지주사인 CBB뱅콕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오하나 퍼시픽뱅크의 자산 규모는 1억 9,670만 달러, 총 대출은 1억 5,160만 달러, 예금고는 1억 7,360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현재 하와이에서 2개의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양측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하와이 지역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객들에게 더욱 개선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달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슈퍼볼을 앞두고 템파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제인 캐스터 템파 시장은 슈퍼볼이 열리는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 인근과 다운타운 일대 그리고 관광지 등 외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예외 대상입니다. 캐스터 시장은 템파에서 슈퍼볼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지만 안전하고 재밌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연맹은 2만 2천 명의 방문객들이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모든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템파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은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르면 올 봄부터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2달 동안 최연소 인구에 대한 백신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연구원들이 어린이 소집단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을 분석한 뒤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실시한 대규모 실험과 비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화이자는 12세에서 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위한 참가자 2,259명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고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시험 결과 66%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다음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접종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는 낮게 나왔지만 한 번만 맞아도 돼 큰 이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오늘 미국 등 8개 나라에서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임상시험 결과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66%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코로나19 예방에는 효과가 85%라고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선 예방 효과가 72%였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57%로 낮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접종 후 28일 이후 증상을 관찰한 결과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100% protection, complete protection against hospitalization and death. All of the hospitalizations, all of the deaths occurred on placebo. 존슨앤존슨 백신은 예방 효과가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게 나왔지만 충분히 강력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면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돼 공급 걱정은 물론이고 2번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is could be given at one dose, it offers another important tool for helping to control this pandemic. 존슨앤존슨 측은 다음 주 중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면서 2월 말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유럽연합이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식약처에서 사용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판매를 승인하라고 권고한 지 3시간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임상시험은 없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8세 이상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e are saying tha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we have and the scientific evaluation, it can be used in patients over 18, and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 유럽연합은 이미 4억 회 투약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유럽연합이 조건부 사용을 승인한 세 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영국을 시작으로 인도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도 앞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까지 사용을 승인하면서 우리 식약처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식약처는 내일 허가 심사를 위한 첫 자문회의를 열고 모레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평균 예방 효과는 70.4%로 95%인 화이자, 94.5%인 모더나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냉장고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동네 의원에서 쉽게 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들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삭제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가 곧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청와대 입장이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임을 시사했습니다. 통일부도 2018년 이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다고 했고 산업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강력 대응 방침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진실규명 요청을 청와대가 법적 조치로 누르겠다는 게 포용 정치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터치 시간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켜도 보겠습니다. 서울 전통시장 설맞이 반값 할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이제 움츠러들어 있어서 뭐 전통시장, 설맞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네. 할인 행사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저렴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관련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가게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설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광장시장 등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139곳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과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시장별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주변에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을 기존 38곳에서 59곳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분들도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안갯꽃 갈아엎은 무거운 마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얘기죠?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모두 지금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전국 최대 안갯꽃 생산지인 창원시가요, 애써 기른 안갯꽃을 폐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또 맑은 마음이란 꽃말을 지닌 안갯꽃. 그런데 요즘 안갯꽃 재배 농민들은 안갯꽃의 꽃말과 다르게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안갯꽃 가격이 폭락하면서 창원시의 한 안갯꽃 농가가 안갯꽃을 갈아엎는 모습인데요. 그 양이 2.3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농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안갯꽃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자 안갯꽃 폐기를 선택했다는데요. 유통 물량을 줄여 꽃 가격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갯꽃 재배 농민들은 입학 성수기가 몰린 연초를 겨냥해 매년 7월부터 안갯꽃 모종을 온실에서 키운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식과 크고 작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안갯꽃 수요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안갯꽃을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마음. 어떨지 참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자식처럼 키운 꽃일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술, 자판기에서 꺼내 드세요. 술은 원래 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자판기 판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그렇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요, 이 자판기를 통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식당에서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술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국세청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된 주류는 성인 인증 문제 때문에 자판기를 통해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신분증 인식과 생체 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블랙박스를 통과하면서 국세청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신고를 하고 미성년자의 술 구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음식점 등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자판기에서 판매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관리감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껍질 껍데기 먹거리 인기. 돼지 껍데기에 이 콜라겐이 많다고 해서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말고 다른 껍데기들도 인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닭 껍질 같은 그런 메뉴들이 정식 메뉴로 출시돼서 참 화제가 됐었는데요. 알맹이 대신 각종 껍질과 또 껍데기 식품이 시선을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황태 껍질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네, MBC 인기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한 출연자가 황태 껍질로 먹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식이나 안주로 각종 껍질과 껍데기 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명태 껍질 제품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1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명태 껍질은 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팔린 모든 식품 가운데 하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은 닭 껍질 판매량은 182%, 또 돼지 껍데기는 66% 늘었다는데요. 이처럼 부산물 취급을 받던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후 9시 이후에 식당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족이 늘면서 간식이나 술안주로 껍질이나 껍데기 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